20대 국회 임기가 이제 한 달도 남지 않았습니다. 오는 20일 마지막 본회의가 열릴 예정인데요. 형제 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위한 과거사법을 제외하고는 부산시 핵심 법안들이 모두 자동 폐기될 전망입니다. 조재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항만 노동자들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항만운송사업법 개정안. 이른바 항만 김용균법으로 불린 이 법안은 민주당 윤준호 의원이 대표 발의했지만 상임위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다음에 상임위 해양수산특별위원회 위원도 오시잖아요. 네네. 이 부분들을 잘 살려가지고 다 이어갈 수 있도록 또 내가. 부산시의 핵심 법안이라 할 원자력 안전법 개정안과 사용 후 핵연료에 세금을 매기는 지방세법 개정안, 상수원 수질 개선을 위한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 역시 상임위 심사 단계에서 멈췄습니다. 이들 법안은 오는 29일 20대 국회 임기 종료와 함께 자동 폐기됩니다. 그나마 형제복지원 사건 진상규명 등을 담은 과거사법 개정안은 여야 원내대표가 오는 20일 20대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해 우여곡절 끝에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가 신속하게 협조할 건 협조하되 졸속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석으로 하겠다는 원칙이고요. 20대 국회에서 폐기될 이들 법안은 대표 발의자인 윤준호 의원과 김혜영 의원이 21대 총선에서 낙선하면서 다음 국회에서 다시 추진될지도 불투명해졌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태풍 때만 되면 물바다로 변하는 마린시티. 이 지역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산시가 여러 가지 방안을 두고 고심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부산시가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고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류재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가 부산을 핥히면서 고층 건물이 즐비한 마린시티 도로가 바닷물에 잠기고 파도가 방파제를 넘어 상가까지 덮쳤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마린시티 일대가 물바다로 변하면서 이곳 주민들도 고통을 겪어왔습니다. 해마다 태풍이 올 때마다 트라우마가 생길 정도로 긴박한 상황이거든요. 주민 안전을 위하여 방파제든 차수벽이든 하루속히 뭐든 빨리 차수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반복되는 피해를 막기 위해 부산시는 고정 차수벽으로 기존 호안을 높이거나 해상 방파제를 만드는 방안, 바다 쪽을 일정 부분 매립하는 방안, 이 세 가지를 두고 검토해왔습니다. 부산시는 이 가운데 방제 효과가 검증된 방파제안을 줄곧 주장했지만 행정안전부는 경제성도 떨어지고 경관도 해친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제시한 게 기립식 차수벽입니다. 기존 도로에서 바다 쪽으로 7m가량 매립해 재해 완충 지역을 만들고 그 앞에 테트라포드를 설치한 뒤 재해 완충 지역에 태풍 예보 시 작동하는 2m 높이 기립식 차수벽을 설치하는 겁니다. 경남 창원 마산항에도 조수간만의 차를 막기 위해 기립식 차수벽이 설치돼 있는데요. 이곳 해운대 마린시티처럼 월파 방지 목적으로 세워지는 건 국내에서 처음입니다. 전문가들은 충분한 방제 효과가 있다는 의견을 밝혔고 최근 행안부로부터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조건으로 채택됐습니다. 기반에 대한 조사도 좀 필요할 거고요. 좀 정밀한 그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 거다 보니까 저희가 좀 수리 모형 실험도 또 별도로 추진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구조 검토 등 이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하지만 기립식 차수벽의 내구성 등은 아직 검증되지 않은 상황. 부산시는 보완 대책과 행안부의 최종 승인, 그리고 주민 설명회를 거쳐 올해 안엔 공사에 들어간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류잼리입니다. 네, 다음은 오늘 신문 읽기 순서입니다. 먼저 부산일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부산 지역의 유일한 동물원인 더 파크가 업그레이드 된다는 제목의 기사가 일면에 실렸습니다. 더 파크가 지난달 폐업에 들어간 가운데 부산시가 지난 14일 동물원 정상화를 위한 민관 협의체를 꾸려 더 파크의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협의체는 동물원 실패 요인을 점검해 새로운 운영 주체를 찾아 나서는 한편 어린이 놀이동산 등 더 파크를 확장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3면에 있는 기사입니다. 부산 공동어 시장에서 일하는 부산 항운노조 어류지부 퇴직자들의 밀린 퇴직금이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항운노조 어류지부 퇴직자 39명이 법원에 퇴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한 상태인데요. 일용직인 이 조합원들은 경매 과정에서 생선을 옮기고 분류하는 작업을 맡는데 일감이 몰리는 성어기 직후 퇴직을 할 경우에 퇴직금이 과도하게 커지는 탓에 지급 주체를 두고 어시장과 항운노조가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다음은 국제신문입니다. 공유 킥보드 운영업체인 라임 코리아가 전동 킥보드 표적 단속을 멈춰달라는 적반 하장식 민원을 제기했다는 소식입니다. 길거리에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치워달라는 주민 민원이 계속 들어오면서 해운대구와 수영구는 킥보드를 노상 적치물로 규정하고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라임 코리아는 이를 기초단체의 조치를 행정기관의 갑질이자 표적 과태료라고 주장하면서 민원을 제기했다는 내용입니다. 네, 코로나19로 연기됐던 각종 회의와 행사가 백스코에서 열릴 가능성이 커지면서 부산 지역의 마이스 산업이 되살아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백스코는 최근 당초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국제 반부패 회의 등 대형 행사 4개를 유치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협의를 진행 중인 행사도 3개에 달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던 마이스 산업이 회복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지금까지 오늘 아침 신문 살펴봤습니다. 나오실 때 우산을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은 전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이번 비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양이 더 많고 또 강하게 내리겠습니다. 부산은 오늘 오전 9시를 전후에 비가 시작되겠고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린 뒤 밤이 되면 그치겠습니다. 비의 양이 많지는 않지만 오후부터 밤사이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서쪽에서 비구름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경남 서부 남해안에는 약하게 비가 오는 곳도 있습니다. 오전까지 해무가 들어오면서 해안가 곳곳으로는 가시거리가 1km 미만인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안전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15도를 웃돌고 있습니다. 부산 17도, 양산과 창원은 16도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은 부산 20도, 양산 23도, 창원과 거제가 21도로 어제보다 2도에서 7도가량 낮겠습니다. 현재 남해상에 안개가 짙게 끼어 있습니다. 물결은 동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구름이 많이 끼겠고요. 기온은 크게 오르지 않아서 대체로 선선한 날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폭력으로부터 여성을 보호하고 여성 인권 향상을 위해 앞장서는 곳, 부산 여성의 전화입니다. 얼마 전엔 성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린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할 때도 적극 나서게 됐죠. 부산 여성의 전화 아영아 대표를 김윤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부산 여성의 전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전화 상담으로 시작해 여성 보호와 자립을 돕는 여성 인권 운동단체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성들이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에서 성평등한 어떤 존재로서 인정을 또 받고 정치나 경제, 문화 영역에서 자신들의 주체적 삶을 좀 살 수 있고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여성 인권 운동단체다. 아영아 대표는 그동안 수많은 피해 사례들을 접해왔지만 성폭력 사건 앞에선 마음이 더 불편합니다. 데이트 폭력 등의 범죄가 가부장적인 폭력 요소가 짙다면 최근 N번방 사건은 또 다른 요소가 결합된 심각한 성범죄라고 강조합니다. 최근에 N번방 사건은 그와 플러스해서 자본주의가 플러스된 거죠. 자본주의가 이제 결합이 되고 거기에 인터넷 기술까지 이렇게 결합이 됨으로 해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 상당히 정폭되고 성상품화가 소비되는, 근데 그 소비되는 속도라든지 범위라든지 이런 게 상당히 넓고 크죠. 하지만 피해자들은 2차 피해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신고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히려 다시 가십거리화되고 내 정보가 쉽게 유출되고 내 사생활이 다 무너져 버리는, 그러다 보니까 신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오거돈 전 부산시장의 성폭력 사건에 대해선 사건의 본질은 사라지고 가십으로만 비춰지는 행태에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이제 핵심은 그거잖아요. 왜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그런 피해를 입혔느냐. 그래서 가해자에게 추궁을 해야 되는 거죠. 핵심은. 근데 가해자는 지금 온데간데 없고 피해자에게 그리고 피해자를 지원했던 그 기관에 대해서만 언론이 계속해서 이슈화를 시키고 있잖아요. 얼마 전엔 성폭력 피해자에서 가해자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까지 했던 70대 여성이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는 기자회견에 여성단체 회원들과 함께 힘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여성에 대한 폭력이 형태, 유행은 달라졌을지 모르지만 여전히 56년 전이나 지금이나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성들의 미투 운동 또는 남성들도 이게 위드유해주는 그런 위드유 운동이 계속 좀 진행돼야 된다는 점에서 아 대표는 여성운동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성평등한 사회를 위해 모두가 함께 노력해 나가자고 당부했습니다. 이제 여성들이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았느냐, 근데 뭘 더 요구하느냐라고 얘기를 해요. 가장 큰 좀 아쉬움이고 저희들이 또 그쪽 그런 편견을 없애가는 데 또 운동이 계속 이어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옵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사회적 또 생활 속 거리두기로 입양 업무도 몇 달째 중단되면서 입양을 앞둔 예비 부모와 아이들이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김문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울산에 사는 류주은 씨는 10여 년 전 생후 7일 된 아이 한 명을 입양했습니다. 두 아들을 낳아 가정을 꾸렸지만 자원봉사를 나간 보육원에서 만난 아이들이 기억에 남아 늘 입양을 생각했다는 주은 씨. 4년 뒤에는 생후 3개월 된 딸을 한 명 더 입양해 네 아이의 엄마가 됐습니다. 자기 부담감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조금이나마 같은 형편에 공감할 수 있는 거, 그리고 부모가 해줄 수 없는 거 있잖아요. 하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요구되면서 벌써 3달째 입양이 사실상 중단됐습니다. 입양을 신청하면 입양기관에서 예비부모 가정을 2회 이상 방문해 가정조사를 하고 조사가 끝나면 부모들을 한데 모아 교육을 합니다. 법원의 허가를 받기 위한 판사신문 등 대부분의 절차도 대면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입양 절차를 진행하기가 어렵습니다. 전부 다 입양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로 부산에서는 3월에 예정되어 있던 예비 입양 부모 교육이 코로나로 취소가 되었어요. 입양되는 아이들은 어릴수록 가족을 만났을 때 정서적인 안정을 느끼는 경향이 있어 무작정 동생을 기다리는 게 안타깝습니다. 엄마랑 애랑 빨리 만나야 되는데 못 만나고 늦춰져서 결국엔 중단되는 경우도 있는 게 안타까워. 코로나19 사태가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어 새로운 가족을 기다리는 이들은 애를 태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문희입니다. 코로나19 여파로 부산 시내 공공도서관들의 열람실 개방일이 일주일 연기됐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이달 초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되면서 시내 공공도서관 14곳의 열람실을 내일부터 개방하려고 했지만 일주일 뒤인 26일로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시 교육청은 최근 이태원 클럽발 감염 사태와 교육부의 등교 수업 일주일 연기 조처에 따라 개방일을 미뤘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 12단독은 전 직원의 명의와 통장을 도용해서 정보사업 보조금을 떼먹은 혐의로 기소된 유치원 원장 A씨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유치원에서 조리사로 일했던 한 직원 명의로 보건복지부 노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난 2015년 7월부터 2년 반에 걸쳐서 700여만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부정 수령 기간이 길고 횟수도 많아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이 올해 40주년을 맞는 가운데 부산 5.18 기념행사가 온라인 생중계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산 민주항쟁 기념사업회 등 부산적 시민단체가 참여한 기념사업 추진위원회는 기억하라 5월 정신, 꽃피어라 대동세상을 구호로 오늘 오후 7시부터 중구 영주동 민주공원에서 5.18 기념행사를 열 계획입니다. 추진위 측은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올해 기념행사 참가 인원을 최소화하고 청년 미디어 머라카노 유튜브 채널을 통해 행사 진행을 생중계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여파로 운항을 축소한 항공사들이 국내선 항공편 운항을 재개하는 가운데 출혈 경쟁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공항공사 부산본부에 따르면 현재 부산과 서울 노선을 운항하는 국적항공사는 5곳이며 운항 횟수도 주당 329편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국제선 하늘길이 끊긴 상황 속에서 일부 항공사들은 승객 유치를 위해 부산 서울 항공권 가격을 10,000원대로 책정하는 등 국내선 저가 출혈 경쟁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중은행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오프라인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부산시는 오늘 오전 9시부터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연계된 시중은행 영업점에서 긴급재난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